안녕하세요. 공월반야열애전 제110강. 오늘도 티베트 밀교 18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교는 본래 우주 자성 청정 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공의 부처인데, 이 허공의 부처를 여러분의 심장의 자심에 수용을 해서 안착시키는 건데요. 그게 마치 신인합일의 과정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본래 자정 청정 법신이 여러분과 합의를 해서 여러분 자신, 바로 수행자의 신구의 삼업을 요 부처의 삼밀로 전화시키면서 신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구의가 이제 사업인데, 신은 몸과 구,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건 뭐 말이잖아요. 의는 우리가 의식, 마음을 뜻하니까 요거를 따른 거로 신어심이라고 그랬죠. 신어심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과 말과 심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할 때 요거를 바꾸는 게 초기 수행이다라고 하면, 초기 수행을 탄탄히 요거를 기초를 다진 후에 환신 단계, 광명 단계, 쌍입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수행법들 중에서 뭐 만다라라든가 무드라 개념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언어 수행, 그러니까 언어인데, 우리가 이 말로 하는 수행이라는 건 말로 하는 수행인데, 말은 이 소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구와 입과 말을 하니까 소리니까 소리 성음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소리 성자, 소리다, 성음이다, 뭐 이렇게 되는, 뭐 성음, 문자가 빨리빨리 안 보이니까 성음을 통해서 귀와 입과 귀죠? 여러분들의 귀로, 그래서 소리를 입으로 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와 연결된 성음, 입과 귀, 뭐 이거 사용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문자가 들어가야 돼. 문자라든가 이미지, 그림, 코드, 이런 것도 다 언어 체계에 속하는 거니까 이 문자 개념은 그래서 총괄적으로 문이다, 뭐 문자다, 문이란 뜻은 그럴 문자는 일종의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문이, 그러니까 그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문자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는 진원 수행이라고 하면은, 진원 수행은 소리 위주로, 이제 일단은 소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성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음이 우리가 그 부처가 내는 소리가, 부처의 세계의 소리가 있고 중생의 세계의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세계의 소리가, 그걸 진원이라고 하는 거죠. 진원 또는 그 부처의 세계의 소리를 다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원, 부처의 세계의 소리는 진원이나 다란이라는데, 그 부처의 세계의 소리 때 진원과 다란이는 어떤 세계냐면 자성청정 법신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가 이 세계로 복제가 되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 세 개의 소리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 개의 소리로 수용해서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진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진원은 여기서 나는 소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는, 다란이는 여기서 나는 소리는 여러분의 그 심장에서 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 진은 요거를 자성청정 법신이 내는 소리를 여러분의 입으로 흉내를 내 가지고 그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 소리가 여기로 복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도 그러면 메아리처럼 똑같은 소리를 내게 되니까 그 소리를 다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란이라는 표현이 라가 요게 알이라는 뜻이거든요. 알. 요 세 개 알, 요 알을 다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란이라고 할 때 요게 내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진어는 이 본래 자성청정 법신이 내는 소리요. 여러분 몸 안에서 자신불로 들어와서 내는 요거의 소리는 다란이다라고 하는. 근데 이 소리가 곧 이 소리가 될 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므로써 이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를 여기서 내는 소리로 수용을 해가지고 메아리 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우리 한국의 밀교는 거의 다 이 진원 수행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밀교들은 그 진원 위주 수행을 주로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다라, 그리고 대수인, 마하무드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진원 위주의 수행을 했는 진원 위주.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국의 밀교들이 대표적인 게 총지종이라는 것이 있고, 뭐 진원종, 진각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자, 진각종은 제가 오래 계신지 검색은 안 해봤으니까 일단 총지종을 검색을 해보면은 이분들은 여기가 보니까 강남 쪽에 계신데, 강남 쪽에 총지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건물이죠. 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면에,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면에 여기 뭐가 쓰였냐면 옴마니 밤매 훔이 쓰여 있습니다. 옴마니 밤매이라는 관세음보살 육좌 대명왕 진원이 써 있고, 이쪽에 금강계 만다라가, 아니 태장계 만다라가 있고, 이쪽에 여기 있는 게 지금 금강계 만다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원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옴마니 밤매 훔이는. 근데 진원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육좌명 진원이라고 하는 거죠. 본시 미묘 육자 대명왕 진원, 요게 옴마니 밤매 훔에 해당하는. 이와같이 진원 위주로 돼 있다는. 진원종은 말할 것도 없이 이름 자체가 진원종이니까 진원 위주로 한다는. 그럼 진원들이 우리가 옴마니 밤매움이 가장 널리 알려진 거고, 그리고 뭐 광명진원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천수경에서 해온 게 뭐 천수다란이라는 게 있군. 다란이. 그러니까 요게 천수다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백자명 진원, 금강살타 백자명 진원. 그 다음에 능엄다란이라고 또 뭐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것들은 그런 내용들인데, 되게 이렇게 어떤 다란이로 돼 있는데, 이 다란이들이 한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한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그 산스크리트를 가령
여기 그 옴마니밤메움이라든가 광명진어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빠드마 즈발라 브라바틀 마라타야 홈 할 때 요렇게 이게 산스크리트로 되네. 여기도 백자명진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산스크리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은 이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왜 산스크리트를 쓰냐? 원래 이 산스크리트는 그 베다 시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기원전 600년 시대에 활동하시던 고타마 시절다니까 그 이전에 기원전 2000년, 3000년 이전에 그 베다 시대의 그 신들이 쓰던 언어라는 거죠. 이게 산스크리트라는 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신들의 언어다라고, 신의 언어다라고 하는 신의 언어다. 근데 요 산스크리트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말고 이쪽 그 유대교인들은 또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화 시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는 소리가 그게 히브리 문자,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언어 책에 대한 어떤 어, 그 절대 신성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불교권에서는 산스크리트를 이 신의 언어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티베트어도 사실은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산스크리트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신들이 쓰던 언어를 제가 그래서 원형 언어라다, 원형 언어. 그러니까 인류가 태초에 쓰던 원형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을 해가지고 출현을 했을 때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원래 그 여기 그 밀교에서는 인류가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류는 광음천, 색계 광음천에서 인류가 존재를 했대. 색계 광음천에서 인류가 존재했다. 이때 색계 광음천에 인류가 지구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인류를 원형 인류라고 해가지고 뿌라따마 뿌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원인류. 뿌라따마 푸르시아라는 존재들이 원래 원형 인류라는 거예요. 원형 인류가 있었고, 원형 인류가 우주로부터 존재해서 이 색계 광음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주예요. 우주. 우주인데 지금 우리 물리적인 우주가 아니고 이 감춰진 우주, 감춰진 다중우주, 그러니까 다중우주인데 감춰진 다중우주 세계라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하강을 내려왔다는 거죠, 인류가. 하강을 내릴 때 이 광음천이라고 하는 게 빛, 소리 아닙니까? 광음천. 여기에 빛의 세계인데, 근데 그 빛의 세계에 울리던 그 세계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걸 음이라고, 광음천. 그래서 광음, 이게 소리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음의 소리, 성음이 소리잖아요. 소리음자, 소리. 그러니까 그 세계의 소리가 있었다는, 이 소리가 산스크리트 소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산스크리트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그런 얘기예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거를 원래 인류가 지구로 내려오기 전에 광음천에서 사용하던 언어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신의 언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때 그 광음천에 있을 때 이때 인간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인간의 모습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 인간이 바로 신이었다. 인간이 원래 부처였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며 신불이었다. 원래 인간이. 인간의 조상들은 원래 신불이었다라고 되는. 그런데 지금 인간이 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원래 쓰던 언어라는 얘기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의 언어가 원래의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었으니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문자라고 하자. 문자로 그 소리를 표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자를 만들 때 그 산스크리트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와 문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와 문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사용하는 지금 언어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역사의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 뭐예요?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간의 원래 원형 언어라는 게 하나의 언어가 있었는데 그 원래 하나의 언어, 이 원형 언어는 선언적인 언어라 그러는 게 선언적이라는 건 선언적 언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자발적 구조로 구현되고 있는 소리와 문자가 있다. 문자를 가리켜서 언어다, 선언적 언어다 그런 겁니다. 원래 선언적 언어인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언어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무슨 얘기가 이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현대에 이렇게 들어올수록 뭐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언어 철학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어란 무엇인가 이런 거거든요. 자, 언어란 무엇이냐? 이게 아주 간단한 질문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언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떤 논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언어를 쓸 때 형식 논리학을 주로 기본으로 깔면서 하는 것이 너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너는 과학적인 사람이야.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논리 구사 자체가 형식 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에서 그나마 어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사유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할 때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형식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더 가면은 그것이 이제 기호 논리학이 되네. 기호 논리.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개별적 차이를 배제를 하고 순수성만으로 점점 들어갈 때 그러면서 기호 논리학은 결국 수리 논리학이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언어라는 게 워낙에 이 의미 전달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만 추려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하려면은 뭐야? 순수 수학이라는 거지. 순수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자역학 세계를 표현할 때 양자 파동 법칙, 아인슈타인의 세계 쓸 때 우리가 리만 기하학 뭐 이렇게 어떤 순수 수학적인 걸 고안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는 형식 논리학의 기본을 깔아가지고 이걸 점차 우리가 쓰는 현실적인 언어들은 굉장히 서로 의미 소통이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화시켜 가지고 핵심적인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일어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잡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이걸 계속 노력을 해왔단 말이야.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있어서 우리가 언어, 이 형식 논리학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쓰는 게 언어라고 하는 거. 언어에서 형식 논리학이 추출해내고 거기서 기호 논리학이 되고 수리 논리학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언어라는 거를 사람들이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이렇게 언어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약속 체계입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다 개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소리.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약속한 적 있어요? 그냥 약속했다고 하는 공리를 세운 거야.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도 서로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어쨌든 기존의 언어 그 철학가들은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고 그 어떤 문화라든가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돼 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개소리라는 얘기지. 이제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뭐를 깨닫게 됐냐? 그래서 이런 게 다 개소리고, 원래 원형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그러면 뭐 영어 쓰는 사람하고 한글 쓰는 사람하고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막 써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각 지역의 사회에 그 사회의 약속 체계다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언어 논리학이라는 거, 언어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걸 위주로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언어의 그 어떤 형태가 규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주로 연구를 그렇게 해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동어반복적인 어떤 연구만 계속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끊임없이 어떤 그냥 그러니까 언어학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언어라는 것이 이 발음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이게 특정한 어떤 거로 고정돼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언어학자들이. 약속 체계라면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약속의 변화가 있을 때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언어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어떤 그 소리와 문자에 마치 이것이 생물학적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언어라는 게 살아있는, 언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언어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하고는 상관없이요, 언어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가지고 어떤 이 변화의 그 언어 자체가 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네. 변화시키기도 시키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언어학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소리와 문자가 생물학적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한글 이전에 우리는 한국에 그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할 때 어떤 그 한자를 놓고 이렇게 소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뭐 가령 우리가 같은 한자를 놓고 보더라도
뭐 개발한다 할 때 개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발음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중국 사람들 이걸 뭐라고 발음하면 카이라고 발음. 카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라고 발음하더라. 개. 근데 중국인들은 카이라고 그래. 카이. 근데 우리는 개라고 한단 말이야. 개. 그래 중국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각각 할 때 각자 할 때 각자를 우리 중국 사람들은 꺼라고 해. 아마 뭐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말은 각 이렇게 발음하잖아. 근데 중국의 발음 체계는 어때? 거의 밑에 세 번째 그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우리는 귀역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가는데 중국말은 종성이 없어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압축해서 써. 카이라고 안 하고 개 압축해. 그러니까 한 한자에 한 음이야. 그렇죠? 그런데 얘네는 카이 두 개로 한자는 요렇게 하나인데 이건 발음 소리는 카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뭐 뚜에이 부치할 때 뭐 뚜에이 할 때 대 그게 대자가 대. 우리가 뚜에이 부치할 때 우리는 대답할 때 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뚜에이 부치 뚜에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라고 발음한다. 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자 하나를 놓고도 발음을 두 개, 세 개를 막 한단 말이야. 중국 애들은. 그리고 우리는 한자 하나에 한 발음이야. 자,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이렇게 종성이 없는 발음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를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발음한 거는 이것이 더 효율적인, 이렇게 압축하는 게 편하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쓴다 이거 얘기지. 근데 이것이 시간이 들으면 이것도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애들은 뭐 투에이라고 했지만 투에이라고 하지만은 뭐 우리는 뭐 대자를 따이라고 이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발음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와 문자가 항상 1대1로 이렇게 대응되는 게 아니라 소리가 계속 변하고 문자도 문자 자체의 의미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게.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발음이 그렇게 자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문자도 그 의미들이 계속 그렇게 축적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내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자기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진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진화를 하는데 우리가 진화를 하면 우리가 DNA가 우리가 거기에 그 돌연변이적 요소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나듯이 그 DNA 기본 원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원형 선언적 언어 구조가 있다는 거야. 원형적이면서 선언적 구조가 기초로 해서 계속 그 역사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자기를 변형을 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속 그 언어 그 당시의 역사적 언어로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이것이 각 시대별로 나눠졌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 각 지역 영어 쓰는 사람이 있고 뭐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 한글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를. 하지만 그걸 쭉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 모든 언어는 원형 언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본 원형 코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우리가 어떤 바벨탑 사건, 그렇죠? 우리가 바벨탑에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 또는 우리 마고신화에서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 그게 그냥 표현을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 뭐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다 해석해 드릴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본래 색계 광음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색계 강음천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니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원형 언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원형 언어에 기초해가지고 각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금이 변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그러니까 토사가 수많은 토사들로 나눠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금이 하나고 토사는 여러 종류다, 그런 개념이. 근데 그게 생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하려면 또 한두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왜 이런 연구를 이런 분야를 왜 제가 관심을 자꾸 갖냐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진언을 한단 말이에요. 진언을 할 때 진언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옴마니 밤메 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기 청지종에 있는 사람들이 옴마니 밤메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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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주술력. 그렇죠? 이 옴마니 밤메움이란 소리와 문자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거야.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주술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와 문자가 어떤 파동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촉진시키거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옴마니 밤메움이라고 하는 이 본래 의미를 사람들은 몰라. 지금 옴마니 밤메움 외우시는, 진언하시는 분 중에 옴마니 밤메움의 본 뜻을 아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 거의 없어요. 옴마니 밤메움은 뭐냐면은, 옴마니 밤메움이라는 건 이게 바로 그 우리 안에서 성부라는 메커니즘을 이 단 6가지 글자로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부라는 거를. 그런데 이 옴마니 밤메움을 의미를 풀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의미를 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옴마니 밤메움이라는 그 소리를 이렇게 내므로써 옴마니 밤메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문자적 특성과 그런 것에 결부되어 있는 주술력이 자동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 자체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본래 원형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관계성과 그런 메커니즘이 자동으로 이거를 발음을 할 때 자동으로 주술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옴마니 밤메움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원형 언어라는 거죠. 원형 언어를 특히 자극을 해서 원형 언어적 구조를 작용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형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부처가 쓰던 언어가 원형 언어라고 하는 거죠. 부처가 쓰는 언어를, 그래서 광음천에 원래 인류가 쓰던 언어, 그러니까 원래 부처였던 인류가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면은 그 원래 인류가 쓰던 언어의 상태, 그 상태의 의식 구조가 그대로 발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하지만은 의미를 알면 또 좋죠. 그래서 의미를 제가 해석을 해주긴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언어학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한 오늘날 정상과학으로 정리된 게 바로 노암 촘스키라는 분인데,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변형생성 문법론이라는,
이분이 이제 창안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언어학이에요. 최첨단 언어학. 그러니까 이것이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에요. 노암 촘스키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언어학자로 원래 유명했는데 지금은 사회 여러 가지 운동 뭐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구상해낸 변형생성 문법 1928년생이시니까 이분이 저기가 됐다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이 쓴 게 언어와 사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정신, 언어와 의식, 언어와 마음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어심삼밀 중에서 요 심, 마음과 언어는 깊은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 의식이잖아요.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노암 촘스키가 지금 연구를 계속해 온 게 뭐예요? 신어심삼밀 중에서 어심을 연구한 거죠. 신어심삼밀 신어심 중에서 그 언어와 마음의 문제를 지금 사실은 다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와 마음은 깊은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원형어를 쓰는 거는 원형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언어를 쓰게 되면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적인 약속 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표면적인 개소리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원형 언어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나오면서 약속 체계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입니다는 거는 채용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단적인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말단적인 이 현상론적 언어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현상론적 언어학 개념이고 본체적인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모든 그 언어는 기본적인 원형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모든 언어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반드시 산스크리트어로 진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스크리트어만이 주술력이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은 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왜? 모든 언어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거지만은 모든 언어의 본체는 원형 언어잖아요. 그 원형 언어가 뭔지는 몰라. 그게 산스크리트어라고 산스크리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일 뿐이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한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들이 쓰던 언어는 한국어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한국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가 모든 세계 언어가 다 한국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쓰던 언어가 한국어가 본체가 되고 모든 언어가 한국어에서 나왔어. 이 말도 틀릴까요? 맞을까요? 이 말도 맞죠. 왜냐면은 모든 언어라는 거는 기본 원형 언어를 모체로 해가지고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그 모든 언어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 그 언어가 신들이 쓰던 언어야. 그렇죠. 단지 그것을 순수화시켜가지고 고객만 잘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진원화시키면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제 말씀은.
꼭 산스크리트어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온마니 반매음을 외우는 것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린 천부경을 주문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 동학에서 우리가 시천주 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나 시천주 주문은 우리 조상들이 스스로 그냥 만든 우리 말로 돼 있는 우리 언어로 돼 있는 그 주문이잖아요. 주문 이거 백자도 81자로 돼 있고 시천주는 21자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해도 돼요. 제 얘기는 이것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 원래 불교가 인도에서 온 거니까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스크리트어만 무슨 신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되는 거죠. 왜? 모든 언어는 다 궁극적으로는 다 신의 언어예요. 뒤집어 버리면은 우리가 부처가 곧 중생이듯이 부처의 언어가 곧 중생의 언어입니다. 뒤집어 버리면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부처의 언어가 중생의 언어고 중생의 언어가 부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의 언어인 영어를 쓰든지 프랑스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진원화해가지고 주문화해가지고 주술력을 강력하도록 만들면은 그 진원을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이런 말을 또 하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국어에서 고갱이 뽑아가지고 그거 주문화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왕 있는 그냥 온마니 반매음을 그냥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마니 반매음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광명진언을 그냥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산스크리트가 신의 언어고 다른 언어들은 신의 언어가 아니다. 벌써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다른 언어를 쓰는 입장으로 볼 땐 화가 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수행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신은 수행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왕이면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생각하라. 실용적으로 산스크리트가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 산스크리트를 그냥 써도 돼. 왜냐면 지금 전 세계가 하나잖아. 영어 따로 있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네다섯 개 언어를 막 하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산스크리트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스크리트 주문을 외우시오. 그래도 돼요. 단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그 우월성을 부여를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한국어가 세계 모든 언어의 모태가 된다? 그 말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다 각자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다 무의미한 주장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모든 언어는 다 모든 언어의 뿌리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언어가 같은 곳에서 나왔으니까 그렇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원형 언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공인 거예요. 공. 뭔지 모르지만 모든 언어가 나왔어요. 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음천이라고 해서 결국 우주의 태초의 우리가 살던 세계의 광음의 세계, 이 빛과 소리 세계가 현상계가로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주 배경복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자,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 배경복사. 원래 우주가 창조가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빅뱅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가 터져가지고 창조가 됐다라고 하는 우주 창조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 우주 일진법계가 창조가 될 때 우주 창조가 될 때 원래는
그 빛이 갇혀져 있었다네. 갇혀져 있다가 터져 나왔다네. 터져 나왔다. 이것이 번개가 터져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그때 당시에는 플라즈마 상태라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면 잡아당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튕겨가지고 빛이 나가질 못해. 갇혀져 있어.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안 있죠? 공 속에 이 빛이 갇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전자기파가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계로 보면은 요 세계가 창조된다고 하는 것은 빛이 요 세계에 갇혀져 있는 거죠. 요 공간, 요 공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공허와 흑암 위에 빛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허와 흑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웜홀,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딱 빛이 그냥 꽉 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터져 나간다는 거죠. 이럴 때 빛이 갇혀 있다가 빛이 쓰라 하니까 빛이 썼다. 그러다가 갇혀져서 응집이 그러면 그게 터져 나간다 할 때 그 터져 나갈 때 우주 시공간으로 확장, 팽창한다. 팽창. 이게 인플레이션 팽창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팽창. 팽창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시대에 왔어요. 시대 와서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그 태초에 빛이 터져 나갈 때 그 빛의 파장이 지금 우주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터져 나갔을 때. 근데 뭐로 깔려 있다는 거냐면은 이것이 소리로 깔려 있다. 우주 전체에 소리로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소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빛이 소리가 돼서 빛이 터져 나가면서 소리가 돼가지고 우주 전체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TV 딱 틀으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직 하는 소음이 있잖아요. 이 배경소음이 바로 그 배경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탔다라고 하는 노벨상.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리는 양과 음의 관계예요. 채용의 관계란 말이에요. 빛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그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빛이 터져 나가면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복사가 지금 깔려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고. 그 소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 지지지지직 소리가 들리면은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통신학에서 이런 거를 이 소음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걸 또 연구를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빛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빛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호 관계성이 음양의 관계로 양과 음이라고 볼 때 양음의 관계 우리가 연기 개념으로 보면 연기론적 개념으로 보면 빛과 소리는 연기 구조라고 하는 거다. 빛과 소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연기적 구조라고 하는 빛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빛이 되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양의 구조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소리가 이제는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빛이 소리가 됐으니까 소리를 여기서 이제는 빛이 터져서 소리로 변화가 됐으니까 뭐예요? 소리를 응축해서 빛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빛이 터져서 소리로 변화했으니까 소리를 응축해서 빛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킬 수가 있다네. 소리를 응축해서 빛으로 전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가 우리가 태초의 소리를 낸다면
태초에 그 터질 때 그 빛에 응집돼 있을 때, 응집될 때 상태를 표현해주는 소리를 내면은 그게 응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온만이 반매음 같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내면은 빛이 전하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속에 빛이 응축이 되면서 하나의 세계가 터지기 전에 우주알을 구성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게 터져 나가는 거 이렇게 쫙 나간 거잖아요. 이 우주가 쫙 팽창한 건데 요 소우주에서 응축시켜 나간다는데 응축할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진원수행을 하면은 이 소리를 빛으로 다시 전환시킬 수가 있다. 진원수행. 그래서 진원수행을 통해 가지고 빛을 소리로 다시 전화시킬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리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진원 수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원 수행에서 이제는 제가 그 이전에 그 천수경 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관자재 보살이 이근 원통 수행을 한다. 이근 원통. 자, 이근 원통 수행을 한다.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 이근 원통 수행을 이근 원통이 최고의 수행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 능엄경을 보면은 나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근 원통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빛은 어때요? 빛과 소리의 차이가 빛은 직진만 하잖아. 그래 앞에 벽이 있으면 뚫고 나가질 못하잖아. 근데 소리는 어때요? 파장이 기니까 굴절해서 뒤로 돌아가서 밖으로도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공덕 개념으로 보면은 1200 공덕이 풀로 볼 때 에너지적인 그 전달, 그러니까 전달력으로 볼 때는 빛은 800 공덕밖에 안 되는데 소리는 1200 공덕을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뭔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면 뚫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벽이 있으면은. 그런데 소리는 뭐 벽이 있으면 벽에 진동을 줘가지고 소리를 계속 가게도 할 수 있고 굴절이 돼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100%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덕수라고 하는데 공덕수는 빛은 800이요. 소리는 1200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최고가 1200이야. 1200을 볼 때 1200이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축이 묘진 사음이 신유술에 그러니까 우리 12개로 나누잖아요. 1년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800공덕과 1200공덕 그러니까 그 세 개를 12로 보면은 8공덕과 12공덕 차이다. 그러면 소리가 훨씬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수행해서 소리를 통한 수행이 훨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거예요. 유용하다.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원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원 수행을 할 때 온만이 반매음 여기서 온만이 반매음을 내가 외우면은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메커니즘이 진행이 돼 가지고 요게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생성이 될 때에 온만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구석구석 이 내 몸속의 소리가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킬 수가 있네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 몸을 투과를 못하면은 어때? 빛이 이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막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소리는 다 전달이 된다네요.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이 돼가지고 이 메커니즘을 가동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근원통이라는 게 이근이라는 게 이근이게 소리, 이게 귀라는 뜻이죠. 귀. 우리가 귀. 그렇죠. 이근 원통할 때 우리가 귀. 이근이라는 게 이제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로 할 수 있는 거, 소리. 그렇죠. 원통이라는 건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통 수행한다 할 때 왜 원통이라고 하냐면 이근으로 원통각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통각이라고 하는 걸 도달한다는 건데 그 얘기 뭐냐면은 여기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하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기둥으로 뚫리잖아요. 그럼 마치 원통하고 같잖아요. 지금 위에서 보면은
원통처럼 가운데가 대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대나무 원통하고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뻥 뚫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뻥 뚫어줘 가지고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게 원통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익은 원통이라는 뜻은 이 소리 수행, 진원 수행을 통해서 이 우주알 자체를 원통 구조로 만든다는 뜻이 원통 우주 구조로 만든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익은 원통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때 관을 할 때 관을 뭐예요? 소리를 관하는 거죠. 소리로 관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본다는 걸 관한다고 하는 건데, 보는 거를 눈으로 하는 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통해서 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통한 관법을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 중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뭐 코와 뭐 혀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의 그 감각기관과 이런 거 오감 중에서 익은, 그러니까 이 귀에 대한 그 감각을 가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원통 우주화를 원통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통각이라는 원각, 원통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자, 사실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뭐가 이제 또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냐면은, 지금 이 마음과 문자, 언어의 상관관계를 잘 제대로 분석을 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모든 마음이 언어로 다 표현이 되는 거냐? 아니면 언어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코스모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카오스 상태란 말이에요. 카오스 상태를 코스모스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언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과 언어의 상관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노암 촘스키의 사상과 언어, 의식과 언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마음이라는 부분과 언어의 상관관계, 그리고 언어와 정보 관계를 또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사실 앞으로 우리 학문적 과제로 언어가 그 자체가 다 정보냐? 언어 중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언어가 다 정보가 아니고 쓸모없는 정보도 많다. 이게 효율적으로 보면은 그 표기 형식에 따라서 보내는 신호 구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정보, 그러니까 언어와 정보에서 우리가 그 불필요한 부분과 그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고, 그러면 정보가 곧 정보와 에너지 관계를, 그러니까 정보가 에너지냐, 정보가 에너지로 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와 블랙홀의 관계, 그 다음에 정보와 홀로그램 우주 구성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 언어, 정보, 블랙홀, 홀로그램 우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최첨단 우리 과학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단서들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실 분들은 뭐 하시면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코스모스화 시켜가지고 어떤 질서구조화된 세계를 구축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원형 언어의 구조를 우리가 반영하는 어떤 그런 진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세계 안에다가 우리의 원래 원형적인 우주 세계를 심어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익은 원통 진언 나란히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